섹션 5.1에서는 넓이와 거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블럼 셋에 있는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두 개의 곡선이 있는데 이 주어진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상 3분의 파이 이하로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인테그랄 절대값 y1-y2 dx 이렇게 구하면 됐었고, 적분 범위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교점을 구해야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개의 곡선이 있는데 교점을 구해볼게요. 그래서 탄젠트 x랑 이 사인 x랑 같다고 놓고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삼각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데 어떻게 풀까요? 탄젠트 x가 코사인 x분의 사인 x죠. 그래서 그 사실을 활용을 하면은 코사인 x분의 사인 x, 이거는 이 사인 x는 그대로 적어줄게요. 양변에 코사인 x를 곱해주면은 사인 x는 2 사인 x, 코사인 x 이렇게 되고, 사인 x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2 사인 x,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는 0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공통인수가 지금 사인 x니까 사인 x로 묶어주면 사인 x에 2 코사인 x 마이너스 1은 0이 돼요. 그래서 어떤 두 개의 항을 곱해서 0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사인 x가 0이거나 또는 2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x값을 찾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상 3분의 파이 이하 이 범위에서만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x는 0 또는 2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값은 얼마죠? x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어진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현재 탄젠트 x는 주기가 파이니까 여기 점근선, 여기가 2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이고, 2 사인 x는 주기가 2파이이고 최대값이 2, 그리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최대값이 x가 2분의 파이일 때 2의 값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y축을 기준으로 y축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랑 넓이가 같아요. 같기 때문에 제가 한쪽 방향만 구해서, 즉 지금 색칠하는 부분의 넓이만 구해서 2배를 하면은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교점의 좌표를 3분의 파이로 구했잖아요. 여기 교점이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지금 파란색 그래프가 2 사인 x잖아요. 2 사인 x에서 마이너스 탄젠트 x를 빼줘야겠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는 y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2배를 해주셔야지 넓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은 여러분이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사인 x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 코사인 x이고, 탄젠트 x 적분하면 ln 절대값 시컨트 x 이렇게 돼요. 그래서 x가 0부터 x가 3분의 파이까지 정적분을 해주면 되죠.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2 코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2 코사인 0 그리고 마이너스 ln 절대값 시컨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ln 절대값 시컨트 0. 이렇게 해서 모두 정리를 해주면은 2 마이너스 2 로그 2 이렇게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섹션 5.2 정적분 단원에서는 우리가 리만 합의 극한 이 표현을 정적분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3번 살펴보면은 지금 3번의 a는 1부터 3까지의 루트 4 플러스 x제곱 dx. 지금 현재 정적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리만 합의 극한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구간이 a가 1부터 b는 3까지. 그래서 a는 1, b가 3이 되는 거고 델타 x는 뭐였죠? 이거는 n분의 b 마이너스 a이니까 n분의 3 마이너스 1을 하면은 n분의 2가 돼요. 그리고 x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죠? a 플러스 i 델타 x이니까 현재 a 값은 1이고 i 그리고 델타 x가 뭐예요? 방금 전에 구한 n분의 2가 되는 거예요. dx는 어떻게 구하죠? dx는 우리 여기에 있는 n분의 2를 이용을 하면 되죠? dx 따라서 지금 1부터 3까지 루트 4 플러스 x제곱 dx 이거를 리만 합의 극한으로 표현을 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지금 구한 값들을 다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x가 지금 1 플러스 n분의 2i 이거를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dx는 n분의 2를 여기에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4 플러스 x 자리에 1 플러스 n분의 2i의 완전제곱 그리고 dx 자리에 n분의 2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적분으로 주어진 거를 리만합의 극한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a는 2이고 b는 5가 되죠.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델타 x는 n분의 b 마이너스 a이니까 n분의 5 마이너스 2 하면 n분의 3이 돼요. 이게 바로 dx이기도 해요. 그리고 x는 어떻게 되죠? x는 a 플러스 i 델타 x잖아요. 여기에 지금 a가 2이고 i 곱하기 n분의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x 지금 2 플러스 n분의 3i라고 구한 거 이거를 여기에 있는 x 자리에 대입을 해주고 dx는 n분의 3인데 이거를 여기에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부터 5까지 x제곱 플러스 x분의 1 dx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의 제곱인데 지금 x가 2 플러스 n분의 3i의 제곱이죠. 그리고 플러스 x분의 1이니까 그 x자리에 2 플러스 n분의 3i 이것 분의 1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dx는 n분의 3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6번은 방금 전에 했던 문제와 반대로 우리가 리만 합의 극한이 주어져 있으면은 그 식을 정적분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n 5제곱분의 i 4제곱 이 식이 있는데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 거는 a가 얼마인지 그리고 b가 얼마인지 현재 x는 a 플러스 i 델타 x 그리고 델타 x는 n분의 b 마이너스 a예요. 여기 식을 보면은 지금 a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x가 a 플러스 i 델타 x인데
여기 형태를 보면은 a 값이 얼마란 사실을 알 수가 있죠? a 값이 0이에요. 형태가 지금 i 곱하기 델타 x 형태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는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a가 0이면은 델타 x는 n분의 b-a잖아요. 그러면은 n분의 b-0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식을 비교해 보면은 n분의 b 이 부분이 n 5제곱 분의 i 4제곱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풀었으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n 4제곱 분의 i 4제곱 그리고 n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는 0 플러스 n분의 i의 4제곱 이거에 n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n분의 1이 바로 dx가 되는 거고 여기 n분의 b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현재 델타 x가 지금 n분의 1이니까 즉 n분의 1이 n분의 b가 돼야 돼요. 그래서 b가 얼마란 사실을 알 수가 있죠? b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다 구했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정적분으로 표현을 하면 0부터 1까지 지금 현재 n분의 i가 이제 x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x의 4제곱 dx이고 우리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를 이용을 하면은 계산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0부터 1까지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답이 5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리만 합을 정적분으로 표현을 할 건데요. a가 얼마인지 그리고 b가 얼마인지 x는 a 플러스 i 델타 x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델타 x는 n분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식을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n분의 1이니까 우리가 여기 식에서 b가 1이 되고 a가 0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델타 x는 n분의 b 마이너스 a인데 n분의 1 마이너스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n분의 1을 델타 x dx로 이용을 하고 x는 그럼 어떻게 되죠? x는 a 플러스 i 델타 x니까 a가 0, i 그리고 지금 델타 x가 n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n분의 i가 바로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분으로 표현을 하면은 0부터 1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dx 이렇게 되고 여러분 1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분하면 arctangen트 x죠. 여러분 1 플러스 x제곱분의 1 적분하는 건 앞으로도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정적분하면 arctangen트 x이고 이거를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arctangen트 1은 값이 얼마일까요? 역삼각함수 정의를 생각해 보면은 arctangen트 1을 세타 1으로 놓으면 탄젠트 세타 1은 1이 되는 거죠. 여러분 탄젠트 얼마가 1이었죠? 우리가 이 세타 1이 4분의 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 역삼각함수 정의 때문에 세타 1의 범위는 이렇게 돼야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 세타 1이 1이 되는 값은 많지만 이 범위에서만 찾으면은 4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arctangen트 0 이거를 세타 2라고 놓으면 탄젠트 세타 2가 0이 되는 세타 2를 찾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역삼각함수 정의 때문에 세타 2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초과 2분의 파이 미만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타 2는 얼마죠? 0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답은 얼마일까요? 답은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제로니까 4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섹션 5.3에서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우리가 영어로는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우리 책에는 Part 1하고 Part 2, 그래서 우리는 간단히 줄여서 FTC1, FTC2 이렇게 쓰기도 해요. 여러분,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정이 무엇인지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인지 이거를 여러분이 서술안에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거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서는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먼저 보면은 a가 f of x 1-2x부터 1 플러스 2x까지 t sin t dt예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파트 1에 의하면 이거를 미분을 해요. 즉 d dx f of x 이런 표현을 써도 되고 f prime of x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 적분의 상한이 있었죠. 1 플러스 2x를 여기 t자리에 대입한 것 빼기 1-2x를 또 여기 t자리에 이렇게 대입한 거 해주면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2x 사인의 1 플러스 2x 빼기 1-2x 사인의 1-2x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주의해야 될 거는 1 플러스 2x 미분한 거를 곱해 주셔야겠죠? 연쇄 법칙에 의하여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곱하기 1-2x 미분한 거를 곱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적용한 거는 바이 체인 룰. 한국어로는 연쇄 법칙이에요. (3번의) B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의 도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즉 f prime of x. 그래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에 의하여 여기 2x가 t 자리에 대입을 해주면 되고 루트 x를 여기 t 자리에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arc 탄젠트 2x 그리고 마이너스 arc 탄젠트 루트 x인 거고 지금 제가 적용한 게 by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 그래서 저는 FTC1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여기에 연쇄 법칙에 의하여 2x를 미분한 거, 즉 d dx 2x 그리고 여기는 d dx 루트 x 이렇게 곱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빨간색 항을 더 적은 이유는 by the chain rule 연쇄 법칙에 의하여.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은 여러분 2x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죠? 그래서 숫자 2를 제가 arctangent 앞에 쓸게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여기 뒤에 부분 지금 제가 핑크색 하는 부분 루트 x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2루트 x분의 1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arctangent 앞쪽에 쓰도록 할게요. 2루트 x분의 1 arctangent 루트 x 이렇게 됩니다. (5.4는) 부정적분과 변환 정리 이거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의 B를 풀어볼게요. 지금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분모는 항이 1개고 분자는 항이 3개죠.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3개로 이렇게 분수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테그랄 x분의 1, x분의 루트 x, x분의 x 이렇게 되는 거고 인테그랄 x분의 1, 여러분 x분의 루트 x 이거 간단히 하면 어떻게 되죠? 간단히 하면 루트 x분의 1 이렇게 되고 x분의 x는 1이 돼요. 그래서 적분을 해주면은 x분의 1 적분하면 로그 절대값 x, 루트 x분의 1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미분을 할 때 루트 x를 미분하면은 2루트 x분의 1 이거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자고 했었잖아요. 지금 형태를 보면은 우리는 루트 x분의 1이 어떤 걸 미분을 했을 때 나올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인 식의 양변에 2를 곱해주면은 2루트 x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루트 x분의 1을 적분하면 2루트 x 그리고 1을 적분하면은 x 적분 성수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c는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시컨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탄젠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적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 시컨트 제곱 세타 분의 1이죠. 여기 식이 시컨트 제곱 세타 분의 1인데 여러분 이 식은 어떤 거랑 똑같죠? 코사인 제곱 세타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삼각비의 성질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이거에 시컨트 제곱 세타 분의 1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를 해주면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더하기 사인 세타 탄젠트 제곱 세타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d 세타 이렇게 돼요. 조금 더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리가 되죠? 여러분 여기에 제가 파란색 네모칸 하는 부분 보면은 이 식을 보면은 탄젠트 제곱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죠. 그리고 코사인 제곱은 여기에 곱해주면은 이거 이렇게 약분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은 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적분할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실장에서 배우는 내용을 이용을 하면은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식을 잘 관찰을 해보면은 지금 항이 두 개 있는데 사인 세타가 공통인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인 세타로 묶어주면은 장점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이게 얼마죠? 이 값이 1이 돼요. 그래서 0부터 3분의 파이 사인 세타에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d 세타이고 지금 이 부분이 1이니까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인 세타 적분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정적분 0부터 3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코사인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값을 계산을 해주면은 얼마가 되죠? 이 값이 2분의 1이 되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섹션 5.5는 치환법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하는 내용이 우리가 추후에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공업수학에도 자주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분하는 방법을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먼저 1번에 i를 한번 풀어볼게요. 인테그랄 탄젠트 제곱 x분의 시컨트 제곱 x 이런 식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적분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걸 잘 관찰을 해보면은 식을 조금 변형하면은 공식을 적용하면은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지금 탄젠트 x분의 1인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주어진 게 탄젠트 제곱 x분의 1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탄젠트 x분의 1은 어떤 거의 정의였죠? 코탄젠트 제곱 x예요. 따라서 이 식은 시컨트 제곱 x, 코탄젠트 제곱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을 이용하면 시컨트 제곱의 정의는 뭐였어요? 이거는 코사인 제곱 x분의 1이고 코탄젠트 제곱 x는 사인 제곱 x분의 코사인 제곱 x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캔슬되고 따라서 우리가 남는 부분이 사인 제곱 x인데 사인 제곱 x분의 1이니까 이거는 코시컨트 제곱 x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코시컨트 제곱 x 이거는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총 6가지 삼각함수의 미분 공식을 배웠었잖아요. 코시컨트 제곱 x는 적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코탄젠트 x이고 적분 상수 c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인테그랄 x제곱 더하기 1분의 아크탄젠트 x 전체 제곱이 있어요. 여기 지금 분모를 보면은 x제곱 더하기 1분의 1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식을 보면은 기억을 해야 할 공식은 아크탄젠트 x 또는 우리가 이거 대신에 이런 기호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모두 다 뭐였죠? 아크탄젠트 x를 미분하면은 1 더하기 x제곱분의 1 또는 x제곱 더하기 1분의 1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arc 탄젠트 x를 t로 치환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양변을 미분하면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dx는 d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인테그랄을 치환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부분이 dt가 되는 거죠? 1 플러스 x제곱분의 1 dx가 dt가 되고 그리고 arc 탄젠트 x는 t가 돼요. 그러니까 t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t제곱 dt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3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c인데 마지막에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는 원래 주어진 최초의 변수가 x였죠. 그래서 arctangen트 x를 t로 치환한 거니까 이 t 자리에 arctangen트 x를 다시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arctangen트 x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적분 상수 c 이렇게 됩니다. 인테그랄 x제곱 더하기 4분의 x 이것도 자주 등장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4가 아닌 어떤 상수가 와도 지금 분모는 2차이고 분자는 1차이죠. 이런 경우에는 분모를 t로 치환을 하면 돼요. x제곱 더하기 4를 t로 치환을 하면은 양변을 미분하면 2x dx는 dt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피적분함수에 갖고 있는 거는 x dx예요. 따라서 이 부분만 필요하니까 양변을 2로 나눌게요. 그러면 x dx는 2분의 1 dt로 쓸 수 있어요. 따라서 주어진 적분은 t분의 1에 2분의 1 dt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 ln 절대값 t 플러스 c이고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 원래 적분 변수는 x예요. x. 그래서 t 자리에 다시 x제곱 더하기 4를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에 ln 절대값 x제곱 더하기 4 플러스 c인데 여기에 지금 x제곱 더하기 4가 항상 양수죠?
특별히 우리가 4 이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이 필요 없기 때문에 괄호로 써주셔도 됩니다. 인테그랄 x제곱 루트 2 더하기 x 적분하는 건데 이렇게 복잡한 식이 있는 경우는 여러분 가장 복잡한 어떤 항을 치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루트 같은 경우 이런 항들이 있는 경우는 적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루트 2 더하기 x 자체를 t로 치환을 해도 되고 여기에서 2 더하기 x만 t로 치환을 해도 돼요. 제가 여기에서 2 더하기 x를 t로 치환을 해볼게요. 양변을 미분하면 dx는 dt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식에서 x는 어떻게 돼요? 2를 이항을 하면은 x는 t-2예요. 그래서 x 자리에 t-2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어진 인테그랄이 x제곱이니까 여기는 t-2의 제곱이고 루트 t 그리고 dx는 dt 이렇게 돼요. 그래서 t-2의 완전 제곱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그리고 루트 t는 t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t의 2분의 1제곱을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하면은 t의 2분의 5제곱 마이너스 4의 t의 2분의 3제곱 4t의 2분의 1제곱 dt 이렇게 되고 적분을 할게요. 여러분 적분은 지수에 지금 이렇게 지수가 3개 있는데 각각 다 1을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t의 2분의 7제곱 t의 2분의 5제곱 t의 2분의 3제곱이고 적분은 이 지수의 역수를 다 곱해주셔야 되죠. 이렇게 곱하고 그리고 원래 있던 상수는 그대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원래 있던 상수 마이너스 4도 그대로 써주고 여기 원래 있던 상수 플러스 4도 그대로 써주고 적분 상수 C를 붙여줄게요. 이거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7분의 2에 t의 2분의 7제곱 마이너스 5분의 8이죠? 5분의 8에 t의 2분의 5제곱 플러스 3분의 2에 t의 2분의 3제곱 플러스 c인데 제가 지금 t 자리에 괄호로 남겨둔 이유는 우리 원래 변수 x로 다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t를 우리가 2 플러스 x로 치환을 했었으니까 지금 괄호 안에 2 플러스 x를 모두 다 써주셔야 됩니다. 3번은 정적분을 하는 문제예요. 여기 식에서 우리가 치환을 할 때 여러분이 이 식을 보면은 x분의 1이 보이고 우리가 x분의 1을 미분하면은 x제곱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기에 제가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주 나오니까 중요해요. 그래서 x분의 1을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을 하기 위하여 x분의 1을 t로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은 양변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dx는 dt가 되는 거고 적분 범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적분 범위. 여러분 x가 1일 때 t는 x분의 1이니까 지금 x가 1이면 t는 1이 돼요. 그리고 x가 2일 때 t는 x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1부터 2 x제곱분의 2의 x분의 1 dx 이거를 바꿔주면은 적분 범위는 1부터 2분의 1이 되죠? 그리고 익스포넨셜 t가 되는 거고 여기 식을 잘 관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dx가 dt예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마이너스 dt를 적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차근차근 계산을 해 주셔도 되고, 우리가 정적분을 할 때 하한이 더 작은 게 좋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부 대신에 제가 이렇게 적분 순서를 바꾸어서 2분의 1부터 1까지 대신 마이너스 부가 플러스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적분을 해주면은 익스포넨셜 t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뭐죠? 자기 자신이죠? 이거에 2분의 1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2의 1제곱 마이너스 2의 2분의 1제곱,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2의 2분의 1제곱 그냥 적어 두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분은 앞으로도 계속 자주 나오게 될 거니까 여러분이 특히 치환 적분 같은 경우는 꼭 연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